해충 방제에 대해 강의해 주실 안희영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희영 강사님은 현재 한국농업기술 컨설팅 대표님으로 전국적으로 토마토 교육을 출강하시며 활동 중이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겨울 영농 교육을 85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 할 때도 되게 떨렸습니다. 근데 2026년 지금 할 때도 떨립니다. 여러분들 격려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이 이 교육은 제가 한 5,000번째 하는 날입니다. 그동안에 전국을 다니면서 한 150가지 작물을 전부 다 교육을 하면서 이 앞에 있는 화면을 거의 한 10만 장 이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물별로 갖고 온 내용을 여기다 USB에다 해가지고 이따 여기 기술센터에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이용을 하냐? 이걸 핸드폰에다가 충전하듯이 꽂으면은 그러면은 핸드폰에서 한 2만 장이 되는 화면들이 다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토마토를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토마토 USB를 편집을 해가지고 토마토에 대한 품종서부터 병체에 관계 모든 재배 기술적인 자료를 또 유튜브에 나온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편집을 해가지고 그거를 우리 이 재배 농가들이 전부 다 갖고 필요할 때마다 핸드폰에 꽂고 보는 작업이 되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기 기술센터에서 활용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이 그동안 춥다가 오늘은 많이 풀렸습니다. 내가 좀 춥더라도 소리가 조금 큽니다. 내가 춥더라도 토마토가 따뜻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겨울 동안 많이 했습니다. 이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기름값도 오르고 또 비료 수입하는 것도 비료값도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뭔가 고비용 구조로 지금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저비용 고효율로 가는 이 농작업에 대한 것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말로만 한다고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하나 예를 들게 되면은 이런 뿔나방이 됐든 또 총체가 됐든 여러 담배가루가 됐든 여러 방제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가능하면은 약효가 좋고 또 약효가 어떻게 보면은 다용도로 쓰면서 효과가 좋은 것을 골라내는 작업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좀 온도가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들어가서 온도가 높다고 해서 환기시킬 때 갑자기 측창을 열게 되면은 병이 또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온력을 높이고 환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감명 있게 느낀 데가 강원도 화천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일적이죠. 바로 휴전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고도로 보게 되면은 한 200m, 30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름철이 되게 되면은 오히려 여기가 더 시원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바로 서울이 1시간 거리기 때문에 또 여름에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토마토 축제를 합니다. 겨울에는 산천어 축제를 하고 근데 그 중에서 7월 달에 토마토 축제 때 여러 행사를 하면서 토마토 재배 농가들이 뭔가 재배하는 모습과 또 소비자를 공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장수의 토마토가 전국적인 품목으로 이름을 알리고 뭔가 성공을 위한 지름길을 가려고 하면은 뭔가 홍보적인 면 그리고 이 지역의 장수 만세라는 개념으로 좀 더 기능성을 높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름에 와서 볼 때 약간 초록색이 들어가 있는 박스들이 조금은 소비자들이 눈에 좀 덜 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토마토의 경우에는 또 경기가 불확실한 이 상태에서는 재배보다도 판매 쪽에 더 신경 쓰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라든가 기능성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같이 복합되게 가야지만이 성공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재배적인 것은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온습도계 저게 다 해서 가면 5,000원입니다. 근데 습도는 조금 정확치는 않은 것 같아요. 온도는 그냥 거의 정확하다고 보는데, 근데 우리가 온도계를 그 막대 온도계를 매달아 둔 경우가 있지만은 거의 햇빛이 보이는 데다가 매달아 두다 보니까 뭐 잘 보이는 데다 봐야지 되다 보니까 햇빛을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적정 온도하고 한 2도 정도가 더 높습니다. 그 온도 편차를 줄여가지고 토마토가 착색이 되는 그 부위의 토마토의 그늘진 곳에서 이 온도 관리 그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도를 더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그 토마토의 경우에는 뚝딱 1초 동안에 바람이 한 60cm 정도 움직이는 그 정도를 되게 좋아합니다. 60cm면은 생각보다 바람이 거의 느껴지지 않지만은 이파리는 좀 살랑살랑 거린다는 느낌을 느끼시는 그 정도를 좋아합니다. 원래 태생 자체가 안데스 산맥의 높은 고온지대에서 햇빛은 강하고 햇빛이 최대 그 광포화량이 11만 룩스 정도로 제일 높습니다. 수박보다 메론보다도 월등히 더 높습니다. 햇빛이 강해야 돼요. 그렇게 햇빛을 좋아한다는 거. 그리고 바람이 좀 더 부는 거, 그리고 조금 선선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작물보다도 겨울 동안에 토마토의 경우에 온도 관리가 그래도 쉽기 때문에 좀 재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저비용으로 뭔가 소득을 올릴 걸 할 때 토마토를 선택할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질 걸로 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우리는 장수만이 특색을 가지고 브랜드 있는 좋은 그 토마토를 수확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환경에서 온도를 보온을 하다 보니까 더 닫아둬야 되고 저녁 때가 되면은 좀 더 커튼을 더 일찍 내려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광량이 부족해집니다. 이 자체는 광을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광이 부족해요. 그게 바로 12월 동지 때 그때 그 증상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아무래도 햇빛이 적게 들면은 가온은 안 하더라도 햇빛이 적으면은 온도가 평균 온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 온도가 떨어지고 또 그걸 또 보온을 더 하기 위해서 문을 더 빨리 닫다 보니까 광량이 더 부족해지죠. 바로 이때 이파리 두께를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파리 엽색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엽색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폭용을 하든 배드를 하든 그 속에서 질소질이 흡수가 되게 되면은 색깔은 진해집니다. 다만 그 상태에서 잎이 두께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광합성 조직인 울타리 조직을 두껍게 만드는 것이 적은 햇빛으로도 양질이 햇빛을 이용해서 광합성이 더 촉진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해집니다. 그런 점에서 광합성을 늘리려고 그러면은 흐린 날이라고 해서 꼭 닫아두고 바람이 유동이 없게 되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바람이 나풀거리지 않으면은 이파리가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게 되면은 이파리에서 수분 증발이 없다 보니까 그 부족한 수분을 위로 끌어올릴 때 바로 영양분이 흡수가 되는데 그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흐린 날에도 유동팬을 돌려주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계속 돌리게 되면은 온도가 조금 더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돌리는 것보다 간헐적으로 계속 공기 유동을 주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게 힘들다 그럴 때는 그거를 음악으로 대체를 하면 되게 좋습니다. 라디오를 틀어서 그 대신 AM을 틀어서 뭐 유행가 뭐 잘못된 만남이라든가 그런 걸 트는 게 아니고 FM에 진짜 그 리듬이 좀 고요한 모차르트 음악 쪽을 틀어주면은 상당히 토마토에 좋은 성과가 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저 끝에 가서 스티로폼 박스를 귀에 대면은 울리는 게 진동을 엄청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진동에 의해서 이파리에서 증산이 되면서 계속 공기 유동과 더불어서 우리가 그 양분이 뿌리를 통해서 빨아 올리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거를 이제 유동팬이 그 가로대에도 그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유동팬이 돌아가면은 진동이 생깁니다. 진동이 생기면은 꽃가루가 수정이 잘 됩니다. 자가 수정하는 토마토, 물론 그 방사곤충도 넣겠지만은 자가 수정 비율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토마토가 더 좋은 토마토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오시고요. 뭐 이렇게 중간에 달리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거의 한 화방에 1번 과가 약간은 그쪽으로 세력이 몰리다 보니까 난연과가 되고 좀 그런데 따내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원래 원칙은 따내라고 그러지만은 그게 제일 빠르고 제일 좋고 그러다 보니까 안 따낼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중간 화방에서 1화방 저가는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거기서 더 좋은 걸 원한다 그럴 때는 1화방에 그 한 화방에서 1번가는 원래 따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거기까지는 뭐 다 아실 겁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첫 번째 1화방이 별로 착과량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다 보면은 엊그제까지 심느라고 정신없이 했더니 이거 착과제를 못 뿌렸네. 또 꿀벌이 늦게 왔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예. 회장님. 우리 저기 여름에 토마토를 재배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 회장님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성함도 하정식으로 지었습니다. 진짜. 여기도 이렇게 이런 간판들을 또 만들어준 것도 그렇고요. 또 여기 와서 보게 되면은 진짜 이게 이런 첨단 하우스들이 일찍서부터 많이 했고 그만큼 토마토 재배 성공을 위한 의지가 되게 많은 것입니다. 아까 군수님서부터 또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도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은 이 토마토에서 이런 면역 체계를 갖추고 병에 대한 걸 잡아주면서 뭔가 이 짜임새 있는 매뉴얼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은 훨씬 더 좋아질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간판 있고요. 여기서 또 가서 보면은 이산화탄소를 공급하는 시설들도 꽤 많습니다. 광합성이 진짜 좋아집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그 키로당 뭐 190이라는 게 뭐 가격도 다 꽤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것은 공기 중에 이제 섞여 있는 이산화탄소가 환기를 통해서 공급되는 건 되게 좋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밀폐가 돼 있는 또 겨울에 추울 때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시비 효과가 꽤 높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갑자기 이런 시설을 갖추기가 되게 어렵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유지비가 들고 그럴 때는 그래도 흐린 날이 예보가 되고 눈이 온다 그럴 때는 그 전에 약을 뿌릴 수가 있으면은 우리가 마그네슘제를 옆면 살포하는 걸 우리가 잘 찾아서 하시면은 진짜 효과가 좋습니다. 맛이 좋아집니다. 색깔이 뭔가 햇빛이 많아지게 되면은 주황색으로 색깔이 나오던 것이 빨간색으로 확실히 변해갑니다. 그리고 당도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뭔가 햇빛이 많아지면 꽃가루가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꽃가루가 좋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씨가 골고루 생기고 우리가 비대가 잘 되기 때문에 기형과가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기형과가 또 얘기 나왔으니까 모든 게 작물의 생육에서 뿌리가 또 중요합니다. 뿌리에서 그렇다고 중간에 뽑아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뿌리가 뭔가 굵은 뿌리가 있고 잔뿌리가 있는데 잔뿌리가 많은 것이 되게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굵은 뿌리 기능은 이 토마토를 지탱을 하고 지탱은 지지줄이 우리가 지탱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분을 빨아들이고 질소질을 주로 빨아들입니다. 근데 이 개복서부터
이런 토마토가 품질이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잔뿌리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 처음에 정식할 때 나왔던 그 뿌리가 계속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좀 토마토가 비대를 시작하려면 이제 1단이 있잖아요. 한 6단, 7단 꽃이 필 때서부터 1단이 거의 수확을 들어갈 겁니다. 이때가 되게 되면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위에서 만들어진 영양분이 전부 다 열매 쪽으로 쏠려버립니다. 습성이 생존 본능을 위해서 열매를 더 충실하게 해서 씨앗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점점 밑으로 뿌리 쪽으로 분배하는 양이 줄어들다 보니까 얘들이 뿌리가 뭔가 부담을 느낍니다. 그걸 당과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다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손실이 많아지는 노엽이 또 많을 때는 그게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 정도에 뭔가 이 소비는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데 뭔가 만들 수 없는 환경이 될 때는 적엽에 대한 거를 우리가 적엽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 적엽에 대한 거 열매 착색되는 화방에 그 전후에서 그 부분은 적엽을 하되 너무 무리한 적엽보다는 가리는 것을 제거한다는 쪽으로 조금 약하게 적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을 옆면 살포하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자 그다음 여기도 색깔이 지금 많이 착색된 것을 하고 있죠. 다 이쪽 계곡 쪽의 모습들입니다. 자 장수죠 중점상. 자 이제 지금 춥기 때문에 비어 있는 데도 있고 좀 이따 심을 때 뭐 지금 계속 관리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정식에 적합한 모종을 확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해 10월 달에 심은 사람들의 경우에서는 계속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오다 보니까 흐린 날이 되다 보니까 영양분을 축적을 못하다 보니까 결국 심어도 자꾸 죽게 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종을 충실하게 관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제 나름대로는 전국의 융배당에 한 400개 정도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과연 우리 장수 쪽에 공급되는 묘가 어디 거가 더 좋다는 것이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종류가 많아도 너무 10개 이상으로 많아도 안 되고 좀 더 이 장수를 알고 장수에 맞게끔 좋은 그 모종을 기르는 융배당을 3개 정도로 압축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육묘업자가 우리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관리해서 좋은 모종을 만들게 되면은 첫 번째는 병이 없습니다. 그 여름에 모종을 인수할 때도 이파리 뒷면을 딱 보게 되면은 흰가루병이 있는 게 거의 절반 이상입니다. 병이 없어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해충이 없어야 됩니다. 담배가루가 생기는 것은 무조건 없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이따 약 뿌리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담배가루에는 우리가 생각해서 움직이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번져갑니다. 잡지 못합니다. 아예 육묘상에서 처음부터 잡아가지고 와야 됩니다. 또 그걸 우리는 그 육묘업자하고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이러한 그 방제 효과가 높은 약재 가지고 몇 해 방제를 하고 특히 나오기 전에는 마지막 그 나오기 하루나 이틀 전에는 우리가 뿌리 발근제하고 해당되는 살충제하고 살균제를 동시에 살포하는 쪽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용하는 살균제의 경우에서는 곰팡이병하고 세균병을 동시에 잡는 약재로 선택을 해가지고 방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렇게 곰팡이병하고 세균병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동제밖에 없기 때문에 동제들은 어릴 때 조금 약해 요인이 좀 있습니다. 특히 뜨거울 때 뿌릴 때는. 또 항생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찾은 유기 농자들 중에서 이런 곰팡이병을 또 세균병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것이 제균박사라고 그러는 500g짜리 수화제가 있습니다.
유기농자 제거. 근데 재균 박사는 뭔가 미생물을 발효를 시켜가지고 만들었는데 이런 엑스칼리버, 아쿠도 또 세균성 약 그 성분 세 가지를 혼합을 해서 만든 그러한 약재 가지고 안전하게 살균을 하고 깨끗한 모종을 심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를 육묘에 대한 것을 더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런 자리에 우리가 이쪽에 많이 취급하는 그 프로그 육묘장 사장을 세 사람 정도를 모시고 여기서 10분씩 설명을 듣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육묘장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환경 관리하고 추울 때는 어떻게 관리하고 더울 때는 어떻게 냉방을 하고 이런 관리를 얘기를 듣고 해충 방제, 약재 방제는 어떻게 하고 절간을 어떻게 하고 다음에 출고할 때 그래도 꽃이 한두 개 정도 필 수 있도록 만들어서 완성품을 보낸다는 것을 여기서 보장을 받아야 됩니다. 좋은 모종을 심는 경우가 진짜 중요합니다. 특히 여기서 지금의 공급받는 모종은 트레이가 검은색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더 좋습니다. 근데 여름에 받는 것은 은색으로 하는 것이 월등히 좋습니다. 은색이 지온을 안 받아요. 얘는 이 토마토는 뜨거운 걸 고온에 약합니다. 그 뿌리 온도는 원래 22도, 20도에서 22도가 제일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은색을 쓰게 되면은 진딧물에서부터 이런 벌레들이 좀 반짝이다 보니까 벌레들이 확실히 덜 번집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황화 여권 바이러스. 작년 10월 달에 피해들이 꽤 많았습니다. 특히 토경하는 사람들 좀 더 시설이 옆에 뭐 여러 가지 풀이 많고 그런 데서는 더 바이러스가 더 많이 심하게 걸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를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좀 이따 괜찮아지겠지 막 기다리고 어떻게 되겠지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다 뽑아내다 보니까 비용적인 손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100개를 심었으면 100개를 전부 다 끝까지 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모종서부터 해야 됩니다. 자, 어릴 때 아주 갓난아기처럼 모종이 왔을 때 그때는 아직 활착하려고 그러면은 5일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그 5일 동안이라든가 그 이후서부터 심고 나서 한 달 동안에 아직까지 이 토마토 모종은 면역 체계를 갖추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때는 육묘장에서 갖고 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한 달까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첫 번째, 담배가루가 진짜 없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갖고 인수하기 전에 또 갖고 오기 전에도 며칠 전에 가서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는 걸 계속 강조드립니다. 이 상태에서 쉽게 약재 방제를 우리가 좀 더 잘 해주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진딧물약 세티스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해충에 그 다 됩니다. 그래서 세티스처럼 우리가 좀 더 효과가 오래 가는 약재를 뿌리고서 넣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담배가루에는 무조건 여름이 뜨겁다 생각을 하면은 뜨거운 상태에서는 봄에는 온실가루하고 섞여 있지만은 우리가 온실가루에서 변형적인 담배가루에는 고온 증식이 되게 빠릅니다. 온도가 높았다 그러면 무조건 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황화 여건을 매개를 하기 때문에 항상 이쪽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담배가루가 엉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바이러스 경감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10년 전에 안티브이가 나왔습니다. 안티브이가 지금도 이제 액제로도 나오고 가루 나오고 있습니다. 관주도 되고요. 뭐 입제도 그렇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2세대로 뭐 다른 여러 이 경감제가 나오고 그 3세대로 안티러스라고 그러는 바이러스 경감제가 개량돼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지금 이 상태에서도 바이러스 경감제가 더 개량돼 가지고 몇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정보를 우리가 더 빨리 입수를 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이러스 경감제로 효과가 지금 최근에 나온 걸로는 제일 좋은 거는 바이러스 박사라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박사. 누림이라고 그런 데서 나옵니다. 확실히 이 경감제를 특히 이기작 재배에서는 반드시 뿌려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뭐 안 되면은 주변에서 우리가 이 장수 쪽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경감제는 왜 경감제라고 했냐? 치료가 안 되고 피해가 나는 것을 좀 줄여주기 때문에 경감만 시키기 때문에 경감제라고 했습니다. 근데 기능은 어떻게 하냐? 뭔가 이 여러 가지 어린 모종이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그것을 좀 더 들어가지 못하게 침투를 막아주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여가지고 그 힘을 길러주기 때문에 효과가 확실히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으로 봐가지고 나중에 바이러스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는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우리가 바이러스를 경감제를 뿌려서 자체적인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안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또 안정화를 위해서는 있잖아요. 뿌리 밝은제도 되게 중요합니다. 뿌리 밝은제가 묘상에도 한 번은 쓰고 특히 나오기 하루 전에는 묘에서 뿌리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은 심기 전에 묘를 인수해가지고 다 펼쳐놓을 거죠. 그때 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그 밝은제, 그리고 밝은제만 따로 얘기를 하면은, 그러고 심고 나서 5일에서 7일 있다가 이제 뿌리가 막 삐져 나오려고 그럴 때 그때 다시 한번 연면살포를 꼭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뿌리가 더 탄력을 받습니다. 그 뿌리가 탄력을 받아서 나오게 되면은 그럼 11차 정도가 되게 되면은 땅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고 이런 상태에서 뭔가 땅에 깊이가 있다 보니까 저항성이 생겨요. 땅에 우리가 배드에서도 들어갈 때 약간 저항성이 생깁니다. 특히 다른 어떤 작물보다도 공기 유동을 좋아하는 게 산소 공급을 좋아하는 게 토마토이기 때문에 이게 물을 주면서 그 관수가 하면서 산소가 적어지고 흐린 날이 되게 되면은 뿌리가 좀 덜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깊이 들어갈 때 더 깊이 들어가고 주는 것이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아쿠아칼이라고 하는 것이 관주제로 할 때가 뿌리가 잘 들어가요.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더 뚫고 들어갑니다. 일단은 그걸 하고 그 다음번이 중요합니다. 뿌리가 완성되는 것은 1차적으로 완성되는 것은 한 달을 보고 있습니다. 면역력도 한 달에 완성이 됩니다. 뿌리가 완성되면은 그때 몸 안에서 바이러스에 대한 거, 여러 병에 대한 거 저항성이 생겨가지고 뿌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한 달 동안 할 때 그럼 아까 11차에 관주로 아쿠아칼을 연하게 주는 걸로 그게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게 이 토마토의 생식 생장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 개화하고 열매가 좋아지려고 그러면은 잔뿌리가 많아야 된다고 했는데 잔뿌리가 많아지고 꽃이 좋게 하고 생식이 좋게 하려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충족시키는 성분이 바로 인산입니다. 인산을 조금 관주를 해줘야 됩니다. 특히 토경을 할 때 땅에서는 우리가 인산이 과다하다 보니까 인산을 저인산으로 쓰라 뭐 그런 얘기가 많죠. 근데 토양 검정으로 측정된 것은 사실은 불용화되어 있는 인산을 우리가 측정을 하다 보니까 높은 거고 실제로는 뿌리가 발생을 할 때는 인산이 곧바로 흡수가 돼야 됩니다. 거의 그 모종 심고 그 주변으로 우리가 한 줄이나 두 줄로 전부 다 점적옷을 깔았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농도가 아니고 우리가 적은 농도로도 인산을 한번 관주하게 되면 뿌리가 진짜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 꽃가루를 만드는 성분이기 때문에 꽃이 좋아져가지고 처음에 생식으로 돼가지고 바로 1화방에서 열매가 많이 매달리게 돼 있습니다. 이때 1화방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은 알다시피 초세가 좋아지는 것처럼 위로 이파리가 좋아질 것 같지만은 사실은 과범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더 나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착과제를 잘 쓰는 것도 되게 필요합니다.
내가 꿀벌 넣을 거니까 착과제 안 한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착과제를 잘 써서 일화방에서 열매를 4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달아주는 것이 그 다음에 좋습니다. 자, 그걸 열매가 달리려고 오는 꽃이 있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모종을 구입을 할 때 바로 꽃이 없는 것은 나중에도 없을 수가 있고 건너뛰어서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바로 꽃이 보이는 것을 우리가 꽃이 1개에서 2개 정도 피는 것을 꼭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토마토는 다른 어떤 작물보다도 무한 화서의 세력이 되게 강합니다. 그리고 특성 자체가 일화방, 그 꽃이 펴서 조그만 열매가 생길 때 심고 나서 30일 될 때가 토마토에서는 숙명적으로 질소질을 땅속이나 배드에 있는 질소질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빨아들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른 질소질은 우리가 여러 가지 미량 성분들을 좀 밀쳐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칼슘하고 붕소하고 이런 걸 밀쳐내버립니다. 그리고 질소질 위주만 흡수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심고 나서 야 내가 토마토 이거 활착 잘 시켰다 이렇게 잘 자라네 그걸 봐서 쭉쭉 올라오는 것을 좋아할 게 아닙니다. 바로 좀 더 조직을 충실도를 높이는 작업을 잘 해야 되고 일화방을 키우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일화방에서 꽃가루를 만드는 성분이 바로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인산에 대한 거를 20일에서 25일 정도 여름 재배는 20일 그리고 이렇게 쉽게 봄에 심는다든가 그럴 때는 25일 정도 있다가 그 하우스 한 동 200평 기준해 가지고 한 500g 정도를 인산질을 연하게 관주를 해주는 것이 되게 필요하고 그거와 더불어서 꽃가루의 구성 성분은 뭐냐? 바로 붕소하고 칼슘이고 다음에 햇볕 보기 때문에 마그네슘입니다. 특히 붕소하고 칼슘에 대한 거를 잘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일화방의 그 열매가 되게 좋아집니다. 이제 재배상이 배드하고 토경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특히 토경하시는 분들은 그 붕사 비료를 잘 준다는 것도 잘 생각을 하시고요. 붕사 비료. 그 대신 작년에도 얘기했지만은 붕사 비료 뿌리는 것은 절대 여성들만 뿌리십시오. 남성들은 절대 뿌리지 마십시오. 이게 가서 보면은 붕사가 200평에 한 봉지 1kg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처음에는 한 주먹, 5주먹밖에 안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조금 뿌리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부터는 확 뿌리고 로타리 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꼭 꼼꼼하신 여성분들이 골고루 뿌려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진짜 이 붕소를 뿌리게 되면은 왜 토마토 결부시켜서 왜 붕소를 강조하느냐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기능이 있는데 이 붕소는 특히 토마토는 있잖아요. 여름철에 비가 많을 때 물이 많을 때 과습되고 나는 실내인데 뭐 비 많은 거 무슨 상관이야 그랬지만은 이파리가 수분 증발이 안 돼가지고 과습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얘들 토양 속에서도 뿌리가 과습됩니다. 이 상태에서 토양 속의 뿌리 쪽으로 산소 공급이 안 되면은 금방 시들어 버리는 게 토마토입니다. 역병 나오고 시드름병, 무름병, 청고병 확 나와 버립니다. 그럴 때 뿌리 끝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뿌리 골보라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뿌리를 잘 감싸가지고 보호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양액 재배를 하는데 이거 관수를 이렇게 했는데 비가 오네 소나기가 오고 비가 오네 과습이 될 때도 뿌리가 물르지가 않습니다. 갈변되지가 않습니다. 생장점의 생육을 촉진하고 보호하는 기능이 바로 붕소에 있기 때문에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또 이 토경에서도 물 관수를 많이 했을 때 또 비가 올 때도 또 약간의 침수가 될 때도 뭐 침수는 안 시켜야 되지만은 침수가 위험이 있을 때 낮은 지역에서는 그 전에 미리 붕산을 살포를 해주면은 이 피해가 없습니다. 이만큼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꽃가루가 좋아지고 영양분을 우리가 이파리에서 열매로 쏠리게 해주기 때문에 열매가 정형화가 되고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꼭 이 통영하시는 분들 그 붕사를 꼭 내라는 거 꼭 내셔야 됩니다. 더 많은 수량을 할 때 더 붕사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칼슘을 꼭 칼슘 유황 비료를 꼭 내셔야 됩니다. 칼슘 유황 비료는 더 지나치게 강조해도 진짜 토마토에는 최고의 효과가 되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 칼슘 유황은 말 그대로 칼슘이 일반 그 석회 칼슘 이런 석회 고토비료보다도 흡수력이 한 130배가 높기 때문에 이 토마토 칼슘이 요구량이 많은 토마토에서는 지속적으로 130배 높은 속도로 계속 우리가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배꼽 썩은병서부터 조직이 충실해지기 때문에 장애가 없어집니다. 장애가 없는 것은 뿌리도 마찬가지로 장애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특히 열매가 위로 올라갈수록 요새는 방울토마토도 배꼽성병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닫아두게 되면은 증산이 없으면서 땅 속이나 베드 속에 있는 칼슘을 흡수를 못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칼슘이 부족해지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칼슘은 칼슘 유황이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배드 하시는 분에서는 연면살포나 그거 할 때도 칼슘의 함량을 꼭 확인하셔가지고 흡수력이 높은 칼슘을 공급해 주는 것이 지금 상태는 되게 중요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죠? 자, 그 결주를 없애고요. 결주가 생기면은 땜빵 하느라고 시간이 다 갑니다. 뒤죽박죽됩니다. 그래서 좋은 모종을 해서 심고 100% 그리고 활장시키고 일주일 안에 뿌리가 나올 때 그때 더 탄력을 받으라고 밝은 재를 배부식품이라도 해서 힘을 너무 세게 압력을 주는 것보다는 배부식이 더 낫습니다. 아니면 전동 분무기로 살짝 해서 밝은 재를 주는 게 되게 좋습니다. 자, 근데 그 밝은 재를 줄 때 뭐가 문제가 되냐? 그 따져보면 밝은 재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 해조 엑기스 해서 혈분 이게 녹여준 이런 끈적끈적한 게 있고 아니면 그 활력근이라든가 그 저기 뿌리나라 이런 것처럼 그 아주 맑은 색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바로 이렇게 첫 번째 뿌리 밝은 재를 줄 때만큼은 그때는 맑은 색깔로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맑은 색깔은 뿌리 발생에 필요한 성분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해서 더 녹여놓은 거고 나머지는 우리가 혈분과 돼지 그 털이라든가 이게 미생물하고 해조기를 조금 넣고 그다음에 비료 성분하고 같이 혼합해가지고 만든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저도 이 손을 보게 되면은 토마토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주민센터 가서 인감 도장을 그 지장으로 찍을 때 있잖아요. 지문이 잘 안 나와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면 한참 토마토 재배할 때 뭔가 손에 다 진이 묻어가지고 이걸 빨리 닦고서 나가려고 그러면은 시멘트 바닥에 문질러다 보니까 이게 좀 지문이 잘 안 나오는 그런 게 많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봉사도 얘기하고 다 했는데 이제 실제로 재배를 들어갈 때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을 좀 조심해야 되나 하고요. 자, 토마토도 당도가 원래 완숙 토마토는 한 8브릭스 나옵니다. 또 방울 토마토는 보통 우리가 8에서 10 정도 나오고 그리고 진짜 물을 끊어가지고 한 달 동안 끊어가지고 방울토마토는 12브릭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완숙 토마토가 약간은 당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또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도를 좀 맛이 좋게 만드는 방법이 되게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재배법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여기 우리 그 재배하시는 모습입니다. 참 여기서 보게 되면은 모양 자체가 되게 좋습니다. 모양이 다 정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정형과가 아니라고 그러면은 주름이 잡혀 있는 개강과 뼈쪽과 또 납작과 여러 가지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거를 조절해 주는 것은 바로 붕소가 명령을 내립니다. 정상적으로 조절해 주는 것을 붕소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배 중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1번가가 착색을 해서 좀 이따 수확할 때 그때서부터는 붕산을 잘 녹여서 우리가 그 관주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내가 뭐 양액 타가지고 주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 하겠지만은 적은 양으로도 우리가 기준치를 준다 하겠지만은 이 붕사의 경우에서는 약간 가루가 가라앉으면서 밑에 앙금처럼 하얗게 깔리는 것이 붕사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교반기 가지고 돌려도 생각보다 그렇게 잘 안 녹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예 전동 분무기를 우리 물통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이 돼지꼬리 가지고 물을 가열 좀 해가지고 그 맹물을 있잖아요. 바로 그 B통에다가 분무기로 쏘는 것입니다. 분무기로 압력을 높여가지고 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러면 그걸 언제 아침에 쏴가지고 이제 하루에 3번 4번 관주가 들어가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것도 점적관수가 아니고 그 이 관수호소로 쓰는 사람도 결국 통에 찌꺼기가 있는데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되게 필요합니다. 다만 이 모양을 더 정형화로 만들고 할 때 아까 붕소가 명령을 내린다고 그랬는데 적은 양이 처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처방보다도 조금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음에 양을 좀 더 늘려주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좋아집니다. 자, 거의 대부분이 약간 품질이 떨어진 데가 이 붕사의 그 특히 붕소 성분이라고 하죠. 붕소 성분이 좀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온도가 더 떨어지게 되면은 요즘 같은 때가 좀 더 이 부족 증상을 많이 느끼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자, 생육 현장 보고요. 자, 여기 자 공기순환팬 여기도 지금 1단의 모양이라든가 그런 거는 상당히 지금 좋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그 계속 이 단동의 경우에도 습기가 많이 차면서 이 곰팡이가 이 잎곰팡이들이 꽤 많이 번지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잎곰팡이를 잡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사파이어를 쓸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사파이어가 이름만 틀리지 전부 다 사파이어, 청풍명월이라든가 전부 다 사파이어다 보니까 내성이 많이 생겨가지고 잘 안 좋은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자, 그래서 훈연제도 거의 사파이어 성분이고 같은 걸 계속 쓰면은 문제가 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아까 카디스라고 그러는 약제가 좀 더 예방 효과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냐면은 원래 그 사파이어가 치료제로 나온 것입니다. 치료제. 그래서 뭔가 병균이 있을 때 치료를 막 하게 되는데 내성이 생기다 보니까 잘 안 죽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예방제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방제가. 그래서 우리가 그 시계 예방제가 몇 가지가 나온 게 있습니다. 텔도 계통, 텔도 수화제가 있고 텔도 액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텔도가 예방 효과는 한 보름 정도 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가 보일 때,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럴 때 예방제를 텔도 쪽을 좀 주게 되면은 좀 오랫동안 이 병의 방제가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그 카디스 쪽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카스텔란으로 넘어가는 쪽으로 해서 잎곰팡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입이 튼튼해야지만이 광합성을 통해서 나중에 품질 더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연동하우스 토경 모습이고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땅하고 닿는 이 부분을 지제부라고 그럽니다. 지제부. 그 겨울에 추울 때는 아직 그 작은 뿌리 파리가 활동을 좀 덜하기 때문에 없지만은 3월달, 4월달이 되거나 여름철이 되면은 요 작은 뿌리 파리가 있습니다. 근데
딸기를 예를 들었을 때 전국적으로 딸기 심는 면적의 5천 헥타르 중에 10% 정도가 작은 뿌리 파리 때문에 피해를 봅니다. 실제로 저도 다니다 보니까 토마토에서 군데 이게 한 줄로 쭉 되는 게 아니고 얘들은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요. 그렇게 한 상태에서 작은 뿌리를 성충이 검은색으로 아주 작은 파리처럼 돼 있는데 그 날아다니는 것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뿔나방에 대한 것은 계속 홍보가 되고 막 약재 방제하다 보니까 뿔나방은 신경 쓰는데 작은 뿌리 파리는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걔는 성충 자체가 작다 보니까 알과 유충도 더 작습니다. 이 땅하고 닿는 요 지제부에 여기다가 알을 놔가지고 얘들이 이 조직 속으로 우리가 선충처럼 실처럼 된 그 유충들이 파고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나니까 그쪽으로 역병균이라든가 시드름병균들이 많이 침입을 하다 보니까 이 결주가 많이 생깁니다. 또 이걸 우리가 역병으로 오인하고 역병약만 주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뿌리 파리가 피해가 점점 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뿔나방의 경우에도 일단은 제 경험으로는 심고 나서 초기 해충을 잡을 때 담배가루도 생길 때가 많고 총채도 있고 그리고 다음에 나방도 있고 또 이제 청벌레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있는데 그걸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약재로 저는 토리치를 봤습니다. 토리치. 그 대신 토리치는 진딧물은 못 잡아요. 진딧물 못 잡는데 다른 해충들은 아주 깨끗하게 잘 잡습니다. 특히 담배가루의 방제가도 꽤 괜찮습니다. 자, 만약에 그 토리치를 쓸 때 그것보다도 좀 더 일찍 더 어릴 때 뭔가 약간 약해 위험이 있을 때 친다 그럴 때는 바로 그때가 엑설트라고 그런 것이 토리치 대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것도 진딧물만 못 잡고 다 잡습니다. 잘 잡아요. 아주 잘 잡아요. 엑설트가 이렇게 그 초기에 엑설트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에 우리가 토리치를 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이런 응애까지 그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약재들을 치는 그런 순서로 넘어가게 되면은 나방류도 잡으면서 총체까지 잡고 특히 총체벌레가 피해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지금 요즘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파리가 좀 노랗게 나왔습니다. 이파리가 노랗게 나오는 것은 뭔가 안 좋습니다. 얘들은 흡비력이 높고 그래서 쭉쭉 성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파리가 녹색이 정상입니다. 근데 왜 황색이 되냐? 저거는 토경도 그렇고 우리 배지도 똑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신엽이 발생이 되게 많습니다. 이 토마토는 무한적으로 이파리가 줄기 벼순 뻗어나가기 때문에 새순 발생이 되게 많은 건데 새순이 발생할 때는 무조건 철분이 필요합니다. 철분. 근데 철분이 온도가 낮은 시점에서는 철분이 땅에 딱 그 부착되어 있어서 흡수가 안 됩니다. 또 배지도 우리가 잘 흡수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색깔이 노랗게 돼서 얘들이 제 기능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는 뿌리 발근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발근이 잘 되면은 잔뿌리가 많이 나옵니다. 잔뿌리가 많이 나오게 되면은 이 줄기가 웃자람이 없어집니다. 만약에 잔뿌리가 없고 굵은 뿌리만 있으면은 줄기가 웃자라 가지고 처음부터 웃자라게 되면은 꽃이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높이를 절간을 잡는 작업을 할 때 이 뿌리가 잔뿌리가 많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 단계를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그 이파리가 신엽이 많이 발생을 하죠. 이때 반드시 추울 때는 철분 결핍이 나옵니다. 그래서 철분이 들어가 있는 영양제를 연면살포하는 것을 권합니다. 또 양액에서 똑같습니다. 양액에서도 환경이 좋은 상태에서 신엽이 더 빨리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신협의 경우에도 철분이 부족하면은 꼭 이게 이 황색으로 변해가지고 처음에 면역 체계를 갖추지 못하면은 요 시점에서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세균성 병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장애가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릴 때 철분이 포함되어 있는 미량 성분이 골고루 들어가는 영양제를 연면 살포해 주는 것을 꼭 추천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주 짱짱하면서 면역 체계를 갖추고서 우리가 이런 바이러스를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여기다 덧붙이게 되면은 뭔가 아까 바이러스 경감제 얘기를 하다 말았습니다. 뭔가 이 작물에서 또 토마토에서 면역 체계를 더 갖추고 더 이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효소제의 경우가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효소제나 아니면 바이러스 경감제를 같이 혼용해서 바이러스가 안 보이더라도 면역 체계가 좋아지면 다른 병까지도 방지하기 때문에 꼭 한 번은 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멀리서 보더라도 그 화방이 충실하고 또 그리고 노란 색깔로 화방에 우리가 꽃이 잘 피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꽃은 좋은데 그 화방의 끝에서 이파리가 달려버려요. 그렇죠? 그게 너무 많으면은 안 좋습니다. 근데 그게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열매가 사화방까지 열매가 막 달리고 그러면은 한꺼번에 영양 소비가 되다 보니까 그때가 되면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특히 1화방하고 2화방에서 너무 이게 이파리가 줄기가 나오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십시오. 토마토의 특성 중에 두 번째가 있잖아요. 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30일 될 때 그때 상대적으로 땅이나 베드 속에 있는 질소질을 더 빨리 빨아들이는 힘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유독 강해요. 토마토가 특성이. 근데 그거를 붙잡고서 정확히 초세를 튼튼하게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성분은 칼슘밖에 없습니다. 쉽게 이파리가 줄기가 꼬이면서 왕관 쓰는 것이 너무 심한 것도 결국은 질소는 많은데 칼슘이 부족할 때 그렇습니다. 질소질 성분을 한 달 될 때 제일 많이 빨아들인다고 했죠. 질소질이 우리가 몸 안에 들어가면 아미노산으로 바뀌고 아미노산에서 일부가 오옥신이라는 호르몬으로 성장 호르몬으로 바뀌면서 성장 호르몬이 너무 과다할 때 감당이 안 될 때 더 왕관 쓰는 게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겁내지 말아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 세력을 좀 더 키워야지만이 우리는 나중까지 초세를 유지하면서 수량이 확실히 많이 나옵니다. 너무 과도한 것만 우리가 피하고 어느 정도는 왕관이 보이는 것이 저는 괜찮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할 때 성장이 확확 크는데 위에는 줄기가 자라면서 성장을 잘 한다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은 열매가 나빠지고 조직이 내병성이 약해지니까 초기 우리가 줄기역병이 오고 문제가 많아집니다. 이걸 튼튼하게 딱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미량 성분, 철분이 들어있는 미량 성분을 중간에 어릴 때 약간 허리춤 정도 오기 전에 그때는 이 미량 성분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걸 주는 거하고 다음에 반드시 31차를 전후해서 25일차하고 35일차에 칼슘을 연면살포 꼭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초세가 좋고 약간 더 통통한 상태에서도 얘들이 장애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순머지 현상 그리고 줄기 가운데 구멍이 뚫리거나 벌어지고 막 여러 가지 과범무되는 현상을 있잖아요. 전부 다 칼슘이 제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좋은 초세를 계속 유지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거기까지 한번 보시고요. 자, 반점 이조 바이러스죠. 자, 반점 이조 바이러스는 여기 얼룩덜룩해서 반점처럼 보이죠. 이거는 사실은 총체벌레가 옮깁니다. 총체가. 자, 총체가 옮겨서 시커멓게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총체는 그 우리가 그 총체 싹이라든가 입제 가지고 하는데 그런 입제들은 사실은 이 번데기에서 그 쉽게 그 동충하초가 나오면서 이 번데기를 그 가해하기 때문에 그 쉽게 증식이 억제가 되죠. 근데 총채싹보다도 더 농도가 더 센 농도가 10에 뭐 7승, 8승 되는 그러한 입제들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채싹의 효과는 저도 되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바이러스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해충들이 땅속에서 증식을 억제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기존에 썼던 것보다도 좀 더 효과가 좋은 걸로 조금 바꿔주는 작업을 좀 더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이 토마토에서 주로 생기는 바이러스 중에서 둘 중에 하나가 이 반점 이조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 화가약품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바로 담배가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종을 인수하면은 바로 이파리 뒷면에 그 알이라든가 이렇게 깨어나는 거 약충이라든가 성충이 날아다니는 게 있으면은 그거는 진짜 안 됩니다.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걸 그런데 곧바로 심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는 초세를 좀 더 세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이러스를 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러스 경감제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제가 요 시점에서 이거 모종을 인수해야 되냐 마냐 이렇게 갈등을 하고 초기에 이거 그 바이러스 걸릴까봐 하루하루 이게 고민 속에 빠질 때가 되게 많습니다. 이럴 때 바이러스 치료제 개념을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 카브리오 A 농약입니다. 그리고 이 카브리오 A는 미국에서는 바이러스 경감제로 실제로 팔리고 있는 약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살균력이 제일 좋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 토마토나 작물에서 이러한 그 엽록소의 효과를 더 증진시켜 가지고 면역 체계를 올리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카브리오는 120가지가 되는 그 살균력이 있으니까 다른 병이 진전이 안 되면은 그래도 면역력을 계속 갖춰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가 이 카브리오 A 살균제하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 경감제하고 같이 혼용해서 살포하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그렇게 관리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여름에 뜨겁다고 포기관주를 안 하신 분들이 많이 걸립니다. 포기관주를 해주는 것이 확실히 근권이 형성이 더 좋기 때문에 훨씬 낫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그 끈끈이 트랩을 좀 설치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시고요. 이렇게 약제 자동 분무 장치입니다. 여기는 부여 쪽입니다. 부여가 의외로 가끔씩 이게 병이 세균성 병이 좀 더 생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파리 색깔이 되게 진하죠. 여기는 겨울에 10월달에 심을 때 우리가 퇴비를 좀 많이 넣었습니다. 퇴비를 넣다 보니까 그 안에서 질소들이 아까 상대적으로 흡수를 한다 보니까 얘들이 60일차가 될 때 토마토가 서서히 알이 굵어져 가지고 한 70일 되면은 이제 수확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요때가 될 때 이하방도 커가고 삼하방, 사하방 한꺼번에 어우러집니다. 요때 영양 소비가 많아집니다. 이 상태에서 날씨가 안 좋다거나 문을 닫아놨을 때 또 환기가 안 되고 이럴 때 뭔가 이 상태에서 칼슘 성분이 흡수가 안 되게 되면은 궤양병이 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거기다 관수를
양액서부터 토경까지 많이 할 겁니다. 그럴 때 칼슘 영양제에 대한 것을 좀 더 우리가 따져봐가지고 아무 칼슘이나 쓰는 게 아니고 흡수력이 좋고 뭔가 성과가 좋은 칼슘을 골라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는 아쿠아칼이 더 좋은 아쿠아칼이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는 하베스트 칼슘 마그네슘 쪽으로 우리가 희석을 해서 칼슘을 보충해 주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시든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그 추울 때 측면 환기를 갑자기 온도가 높을 때 편차가 너무 많게끔 해가지고 이렇게 환기를 시킬 때도 시드름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추울 때일수록 치마 비닐을 2겹으로 해서 안에 거는 조금 더 낮추고 밖에 거를 좀 높여가지고 너무 찬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되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왜 시든가 봤더니 결국 뿌리 발생을 잘 못 시켰고 이 못 시킨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뭐 환경 관리 그런 것들이 잘 안 맞을 때 시드름병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시드름병이 생길 때 이것이 과연 뭐 때문에 생기느냐, 병 때문에냐, 또 요인 때문에 여러 요인 때문에 그러냐 그걸 판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뽑아내고 또 심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층이 많이 지다 보니까 이럴 때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가 꽤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겨내고 건강하게 키우려고 그러면은 맨 처음에 바로 한 달간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전 판단을 합니다. 한 달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조금씩 우리가 토경에서는 관수를 할 때 붕산을 좀 더 녹여주는 작업을 하는 것 쪽으로 흘러가면은 시든 건 없습니다. 이 붕산은 하우스에서 토경의 경우에 평당 500g, 0.5g에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토마토를 많이 딸 때는 평당 1g을 기준으로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적게 줍니다. 평당 내가 200평 하우스면은 200g 정도를 줍니다. 그렇게 관리하면은 모든 게 저도 재배를 해보니까 모든 생육에 대한 조절은 영양분이 이파리에서 이동하는 것도 그렇고 땅에서 이동하는 것도 모든 게 붕소가 조절해주기 때문에 생육이 상당히 좀 균형적으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염류가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약에 나도 이 재배를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 뭔가 이렇게 염류가 막 올라온다는 거. 이 비닐 씌우다 보니까 그 계속 물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금기가 많이 올라가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결국은 완충력을 갖추고 뿌리가 잘 흘렀고 그러면은 보통은 우리가 이 씨를 우리 3에서 4 정도를 보고 있지만은 또 재배하다 보면은 야 4도 좀 약한 것 같다. 한 5 정도까지 유지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한 4 정도에서 5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결국은 뿌리가 깊이 들어가면 1m까지 뻗어 들어갑니다. 아주 작은 것까지. 그렇게 해서 이 1m까지 뻗을 때 충실하게 잘 뻗게 하려면은 결국은 우리가 완충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 볏짚을 넣는 거, 볏짚 넣는 걸 하나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깊이 가위로 쟁기로 갈아주는 것이 되게 필요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장애가 없이 그렇다고 막 물 가지고서 뭐 계속 담아가지고 하는 것도 되게 절차가 복잡하고 작업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깊이 가는 것을 권장을 하고 또 우리 토마토 장목반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를 할 때 바로 신경쟁기 요새 나온 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걸 우리가 확보를 해가지고 좀 더 그 신경해주는 쪽을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봉사를 하고 만약에 신경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깊어지게 되면은 붕사의 요구도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붕사를 좀 더 내야 됩니다. 그리고 칼슘 유황을 넣고 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은 뭐 토양 관리에 대한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벨룸을 좀 넣습니다. 벨룸이 5kg짜리다 보니까 이 토마토에도 선충이 좀 생깁니다. 선충이. 그래서 네마킨이나 선충탄 쓰다가 요 뭐 조금 약효에 대해서는 뭐 그 3가지 다른 약재하고 큰 편차는 없지만은
저 또한 그 벨륨 쪽을 많이 씁니다. 이 벨륨이 그래도 최근에 나온 게 저항성이 좀 적어지는 거하고 좀 더 선충 방지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벨륨 쪽입니다. 그리고 5kg다 보니까 이거 네마킥을 3kg짜리를 이거 한 봉 넣자니 좀 서운하고 그래서 그때 2봉 넣자니 너무 비싸고 그래가지고 그냥 벨륨 쪽으로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자, 이게 토경하고요. 자, 장애 증상 이런 것들이 결국 뿌리가 안 좋을 때 많이 생깁니다. 자, 꽃이 좋아야 되고요. 자, 이게 방울토마토도 칼슘 결핍이 꽤 많이 납니다. 토마토는 칼슘에 대한 요구도가 되게 높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높이가 높아간 거의 경우에 높이가 높으면은 결국은 우리가 거의 칼슘이라는 게 옆면 살포 가지고는 그 공급되는 양이 적다 보니까 결국은 땅에서 물로 들어가는 칼슘이 더 효과적입니다. 근데 겨울이 되게 되면은 칼슘은 있잖아요. 온도가 높거나 낮으면은 이동을 잘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여름철에 한 5월달 돼가지고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면서 여태까지 칼슘 결핍이 없었는데 갑자기 뜨거워질 때 하우스 안의 온도도 40도가 되다 보니까 높은 쪽으로 못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칼슘 결핍이 나와요. 그래서 이 높이를 1단에서 4단까지는 한꺼번에 어울리면서 얘들이 열매가 비대가 거의 동시에 막 되다시피 하니까 이때 칼슘이 요구도가 높고 공급량이 많아야 되는데 그때 수확하기 바쁘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칼슘에 대한 걸 어떤 걸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걸 계획을 세워가지고 수확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칼슘을 공급을 해주는 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또 세 번째 꿀팁입니다. 계속해서 양액을 주던 또 뭐가 내가 생육 촉진을 하기 위해서 아미산 액비를 좀 밀어줄 때 질소질이 많은 것을 밀어줄 때 그 순간만큼은 칼슘이 더 결핍됩니다. 서로 기량작용에 의해서 뭔가 질소질이 칼슘을 밀쳐내기 때문에 칼슘이 더 보충이 돼야 되는데 밀쳐내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내일 뭔가 액비에다가 요소도 한 바가지 넣어가지고 좀 더 질르겠다 그 생각이 드시게 되면은 그 하루 전날에 약재를 살포를 할 때 흡수력이 높은 칼슘을 같이 혼용해서 옆면 살포하고 미리 이파리에서 골고루 우리가 묻혀가지고 밤새 흡수가 되게 해서 그 다음에 조직을 충실하게 잡아놓고 나서 그 다음날 액비를 질소질을 우리가 보충을 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칼슘 장애가 없습니다. 균형되게 쭉쭉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칼슘에 대한 것은 진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 대신 전체적으로 옆면 살포보다는 관주 가지고 보충해 주는 작업을 잘 하셔야 됩니다.